네, 여러분 전반부 강의와 또 나눔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어떠한 나눔을 나누셨는지요?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떻게 남성성을 잃게 되었는가, 또 진정한 남성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문화로 인해서 또 남성성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또 진솔한 나눔을 또 나눴고요. 우리만의 잘못된 남성 문화로 인해서 그 상실된 우리의 남성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또 진정한 남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실했던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를 한번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 첫 번째로 책임감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임감에는 자신을 책임지는 일, 또 가정을 책임지는 일, 사회를 책임지는 일,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육체에 대한 책임을 내가 잘 져야 되는데, 내가 내 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또한 체력이 건강해서 오랫동안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그냥 주춧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육체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얻게 되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 관리, 지나친 흡연이라든가 과도한 음주라든가 또 과도한 일이라든가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은 안 받도록 육체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규범과 원칙과 질서, 작은 것 하나라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지켜나가야 할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밝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늘 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또 진정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배우고 또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에 대한 책임인데요. 가정의 대표, 즉 가장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는 이제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도, 여성들도 굉장히 사회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몸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또 책임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아내가 가정에서 평안하고 즐겁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잘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사회에 대한 또 책임감의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울타리 넘어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울만 보면서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의 유익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유리창 너머로 이웃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또 건강한 사회가 돼야 된다는
이러한 초점과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회복해야 할 책임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순결의 회복이 있는데요. 순결의 회복은 정신적인 또 순결이 있고 삶에 대한 순결이 있고 성에 대한 순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성에 대한 순결. 조물주가 우리 인간에게 많은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정말 소중한 선물 하나가 바로 이 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물주가 성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또 즐기고 엔조이 할 수 있도록 성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오남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자손을 이 땅에 편만하게 낳을 수 있도록 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그렇게 지금 현대 사회에는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럴 만한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경건한 자손을 이 땅에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또 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엔조이 하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부부끼리 엔조이 하라는 그런 뜻으로 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어렵게 만들었죠. 우리가 건전한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이 불건전한 성은 우리를 억압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어렵게 간다는 것이죠. 괴테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쾌락,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결국은 파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성을 잘 말하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딸아, 내 몸에는 말이야 생명싸개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잘 간직했다가 훗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선물로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들을 향해서도 아들아, 네 몸에는 말이야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훗날 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선물로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어린 자녀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면서 이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내 몸의 소중함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의 몸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제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르쳤던 성을 우리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아버지들이 가르칠 수 있으면 더욱 좋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순결을 회복해야 할 성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삶에 대한 순결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순결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변질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변해야 된다라고 다 목청을 돋궈 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너부터 변하라, 너부터 변화, 너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변하는 것은 세상에서 별 따기보다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든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 나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의 변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평판은 어떤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어떠한 평판을 받고 있는가? 또 나는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성숙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돈을 벌어서 가정에 갖다 주기만 하면 내 임무는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양이라는 것이죠. 부양. 이것은 일 중심입니다. 일 중심.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다 줬는데 내 몫은 끝난 거야. 자녀들 교육하는 건 다 아내 몫이야 라고 해버린다면 이것은 전체에서 부분만 다루는 부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일, 부양하는 일 외에 아이들의 가정의 정신세계를 보살필 수 있을 때 진정한 양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정의 정신적인 지도자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또 돈 벌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몫을 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부양이라는 것이죠. 부양.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이 배고프고 추운 것을 느끼듯이 이 자녀들의 정신세계 속에서 정말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살필 수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양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힘들어할 때 이 녀석, 아니 그 하나는 공부 하나, 그거 하나만 하라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 야, 너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어? 뭐가 부족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들의 마음의 셔터를 철커덕하고 내리고요, 평생토록 셔터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만 힘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적인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할 것만 아니라 창조하고 또 상상하는 일에도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야 하고요. 또 오랜 시간 의자에만 앉아 공부하라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야외 활동, 또 많은 친구 인간관계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육체 노동에 필요한 기술의 중요성도 인식시켜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칼라 직업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문명의 근간이 되었던 블루 칼라의 중요성도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능력과 함께 또 겸손한 시민 의식과 책임감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과 이런 정신적인 영역을 골고루 다 갖추었을 때 이것이 비로소 양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우리가 지도력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전을 선포하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선수범하는 삶에 있어서 김구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길을 걸을 때 비틀거리지 마라. 앞사람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생명을 결정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정말 심오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우리 어린 시절 그렇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온 들판에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길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런데 길이 어딜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앞에 발자국이 하나 보여요. 발자국이 보이면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발자국이 바른 길로 잘 갔다면 우리도 바르게 갈 수 있지만 이 발자국이 도랑으로 만약에 갔다면 나도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에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하는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 본능 속에 섬기는 요소가 쉽지가 않아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요소들이 가득하지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의 필요가 될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라는 사고에서 전환하여서 나를 누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 라는 전환의 그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한 가지가 이것이 있습니다. 비전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데 이 비전은 마치 단단한 키를 가지고 있는 배는 어떠한 폭풍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잘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비전을 아버지가 제시해 주고 아버지가 갈 때 우리의 가족들은 함께 그 길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내면 세계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인데 현재 자녀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성공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10년, 20년 후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아버지가 통찰력이 있는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어줄 수 있는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가 가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이 참 잘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잘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 학교에 나가서 스텝으로 함께 일하고 또 도전을 받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의 회복에는 나를 사랑하는 일이 있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있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있는데 사랑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나 자신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학을 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 대한 관용을 나 자신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향해서 과연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이러한 문제들 이제 나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가 보이고요, 우리 아내가 보이고요, 우리의 이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용서하는 일 꼭 하시고요, 나를 인정하고 관용을 베푸는 일. 그랬을 때 우리 자녀가 보이고 아내가 보이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은 단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여러 번 태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은 자신이 이혼을 당한 이후에 어린 자녀들과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수천 길 낭떠러지기에서 떨어져서 그 차디차가운 대리석에 내가 내동댕이 쳐버린 모습이었다. 이제 내 생은 끝이다 라고 절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이 차디찬 대리석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의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그 많은 세계인들이 사랑했던 해리포터 아시지 않습니까?
책으로 얼마나 많은 책들이 팔렸고 영화로도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마지막이 아니라 또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제 인생의 2막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무대 뒤에서 2막을 위해서 막이 올라가는 장면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에도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축구를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는데요. 전반전 게임을 하고 나서 또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쉬는 시간을 우리는 하프타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반전 게임은 사실 이제 정신력과 체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생 후반전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 또 진정한 참된 남성의 특성과 요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책임감, 또 순결, 지도력,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잃었던 남성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형제님들도 또 저 자신도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제님들, 이제 세 번째 만남, 또 네 번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 되는 법, 또 진정한 남성이 되는 법, 이것을 함께 나누고 배워서 이곳에서 배운 것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정 속에서 실천하며 행복한 또 2막을 열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